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이 건조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세포나 췌장의 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인데요. 특히 여성은 몸속이 건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생리와 관련된 부인과 질환, 갱년기장애 등을 겪게 됩니다.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진 치매 역시 뇌세포가 심하게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건데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원리로 건조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책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를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떤 원리로 건조해지는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 핵심만 쏙쏙 골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인 노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 막 딴 싱싱한 사과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촉촉하고 윤기가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갑니다. 또한 음식을 삼키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몸의 세포가 건조해진 것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와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게 됩니다. 이는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나친 냉난방으로 인해 몸이 계속하여 건조한 상태로 지내야 하며 가습기 없이는 겨울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느긋하게 몸을 당기는 대신에 후다닥 샤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하고 냉증이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생활에서도 건조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과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고치고 몸의 건조를 방지하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노화도 느리게 진행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습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 세포와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로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장애도 뇌세포가 건조해서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 있으면 노화가 심해집니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듭니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으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었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수돗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독도 세포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수독이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합니다. 요즘은 소리내서 글을 읽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행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뇌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뇌가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뇌가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이 효과적이므로 습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워킹이나 스쿼트 등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뇌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근육 운동은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의 혈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분은 양날의 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온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약 60조개의 세포로 흡수됩니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젖거나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집니다. 물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집니다. 그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액을 원동력으로 하여 기능합니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의 수분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체온을 유지하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젊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웃으면 얼굴의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얼굴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몸과 세포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사나 구토를 하면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럴 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납니다. 설사나 구토로 잃은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막으려는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해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자발적인 탈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합니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해서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젊으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분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매실, 다시마차와 같은 식품으로는 항노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혈관 속의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조의 세포로 운반됩니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며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합니다. 세포 속의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필요합니다. 만약 열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기나 조직, 세포가 차갑게 식어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며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의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을 관리하는데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서 수분이 증가하여 중요한 세포가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를 겪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느긋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데도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합니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사라지고 탄력이 생기며 턱선도 날렵해집니다.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담당하는 신장도 따뜻해집니다. 이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됩니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마르고 생기가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함을 되찾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 요소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땀을 흘리는 것 외에도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습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굴, 해삼, 가자미, 조림 등과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 건조 증상도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입니다. 인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매우 쇠약한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음식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북쪽 지방에서 생산되며 색상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근과 사과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세포의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이 풍부하며 사과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의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집니다. 당근 주스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시고 나서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세포가 건조해질수록 이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첨가하여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작용을 합니다. 생강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을 덮어서 땀을 발산하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수분을 잘 배출하여 몸속의 과도한 수분을 제거합니다. 기운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합니다. 생강은 혈소판의 응집력을 낮추어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일상적으로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효능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강 홍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들어집니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자라는 곳의 기후에 맞는 성질을 갖습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따뜻한 성질을 갖습니다. 성질이 차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몸을 차게 합니다.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덮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잘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차게 하는 음식만 먹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는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당근, 연근, 우엉, 마늘의 뿌리 채소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입니다. 포도, 건자두, 사과와 같은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과일, 연어,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와 같은 음식은 몸을 차게 합니다. 카레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카레나 커피가 배와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성식품도 따뜻하게 데워서 섭취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차게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대체로 몸을 식히는 작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세포 건조와 노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쪽 지방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물은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일수록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찬 음식을 함께 먹으면 냉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분이나 기름이 많은 부드러운 음식 대신 마르고 딱딱한 식품을 먹으면 신장의 기능을 높여서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끈적거리고 또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어서 몸속에서 보습을 해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과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증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과일을 선호할 경우 이미 건조한 세포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찬 사람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건자두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걷기는 부담 없이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는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혈류가 좋아져서 수분량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여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는다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쿼트는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여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릅니다. 요통을 스쿼트로 극복한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쿼트를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갔고 1년간 꾸준히 계속하니 하루에 150회 이상이 가능하게 되고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에는 호흡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힐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무릎을 펼 때는 숨을 내쉬도록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편이었습니다. 하체가 빈약하면 세포가 건조해져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아래가 마치 깎은 듯 바짝 마른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신장은 콩팥입니다.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뿌리 채소가 좋으며 특히 마가 효과가 뛰어납니다. 당근, 사과와 양파 주스를 매일 마시고 20분 이상 매일 1분에 70에서 80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할 때 근육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요통이나 척추 변형으로 인한 요통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몸을 덮이고 쇠약해진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뇨 효과가 뛰어난 생강 홍차를 마시고 생강 찜질을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를 리뷰해드렸는데요. 더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직접 사서 읽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이 건조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세포나 췌장의 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인데요. 특히 여성은 몸속이 건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생리와 관련된 부인과 질환, 갱년기장애 등을 겪게 됩니다.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진 치매 역시 뇌세포가 심하게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건데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원리로 건조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책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를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떤 원리로 건조해지는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 핵심만 쏙쏙 골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인 노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 막 딴 싱싱한 사과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촉촉하고 윤기가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갑니다. 또한 음식을 삼키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몸의 세포가 건조해진 것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와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게 됩니다. 이는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나친 냉난방으로 인해 몸이 계속하여 건조한 상태로 지내야 하며 가습기 없이는 겨울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느긋하게 몸을 당기는 대신에 후다닥 샤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하고 냉증이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생활에서도 건조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과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고치고 몸의 건조를 방지하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노화도 느리게 진행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습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 세포와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로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장애도 뇌세포가 건조해서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 있으면 노화가 심해집니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듭니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으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었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수돗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독도 세포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수독이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합니다. 요즘은 소리내서 글을 읽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행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뇌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뇌가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뇌가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이 효과적이므로 습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워킹이나 스쿼트 등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뇌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근육 운동은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의 혈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분은 양날의 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온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약 60조개의 세포로 흡수됩니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젖거나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집니다. 물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집니다. 그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액을 원동력으로 하여 기능합니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의 수분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체온을 유지하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젊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웃으면 얼굴의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얼굴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몸과 세포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사나 구토를 하면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럴 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납니다. 설사나 구토로 잃은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막으려는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해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자발적인 탈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합니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해서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젊으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분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매실, 다시마차와 같은 식품으로는 항노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혈관 속의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조의 세포로 운반됩니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며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합니다. 세포 속의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필요합니다. 만약 열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기나 조직, 세포가 차갑게 식어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며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의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을 관리하는데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서 수분이 증가하여 중요한 세포가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를 겪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느긋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데도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합니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사라지고 탄력이 생기며 턱선도 날렵해집니다.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담당하는 신장도 따뜻해집니다. 이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됩니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마르고 생기가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함을 되찾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 요소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땀을 흘리는 것 외에도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여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습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굴, 해삼, 가자미, 조림 등과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 건조 증상도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입니다. 인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매우 쇠약한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음식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북쪽 지방에서 생산되며 색상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근과 사과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세포의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이 풍부하며 사과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의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집니다. 당근 주스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시고 나서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세포가 건조해질수록 이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첨가하여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작용을 합니다. 생강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을 덮어서 땀을 발산하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수분을 잘 배출하여 몸속의 과도한 수분을 제거합니다. 기운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합니다. 생강은 혈소판의 응집력을 낮추어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일상적으로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효능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강 홍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들어집니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자라는 곳의 기후에 맞는 성질을 갖습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따뜻한 성질을 갖습니다. 성질이 차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몸을 차게 합니다.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덮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잘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차게 하는 음식만 먹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는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당근, 연근, 우엉, 마늘의 뿌리 채소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입니다. 포도, 건자두, 사과와 같은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과일, 연어,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와 같은 음식은 몸을 차게 합니다. 카레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카레나 커피가 배와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성식품도 따뜻하게 데워서 섭취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차게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대체로 몸을 식히는 작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세포 건조와 노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쪽 지방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물은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일수록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찬 음식을 함께 먹으면 냉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분이나 기름이 많은 부드러운 음식 대신 마르고 딱딱한 식품을 먹으면 신장의 기능을 높여서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끈적거리고 또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어서 몸속에서 보습을 해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과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증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과일을 선호할 경우 이미 건조한 세포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찬 사람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건자두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걷기는 부담 없이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는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혈류가 좋아져서 수분량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여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는다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쿼트는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여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릅니다. 요통을 스쿼트로 극복한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쿼트를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갔고 1년간 꾸준히 계속하니 하루에 150회 이상이 가능하게 되고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에는 호흡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힐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무릎을 펼 때는 숨을 내쉬도록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편이었습니다. 하체가 빈약하면 세포가 건조해져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아래가 마치 깎은 듯 바짝 마른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신장은 콩팥입니다.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뿌리 채소가 좋으며 특히 마가 효과가 뛰어납니다. 당근, 사과와 양파 주스를 매일 마시고 20분 이상 매일 1분에 70에서 80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할 때 근육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요통이나 척추 변형으로 인한 요통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몸을 덮이고 쇠약해진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뇨 효과가 뛰어난 생강 홍차를 마시고 생강 찜질을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를 리뷰해드렸는데요. 더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직접 사서 읽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